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3.1% 감소하고 건설 기성도 1.9%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여전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LH가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들어갑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 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합니다. 부동산 PF 부실과 미분양 적체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다시금 정책을 꺼내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올봄 들어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엄습하면서 전국 대기질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황사가 섞인 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가 주의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성금요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역대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4%로 높게 나와주면서 주가 지수를 좀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잡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휴장이지만 PCE 2월 물가 지수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감 전략 정영석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PI, PPI보다 중요한 건 PC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PCI 발표가 오늘입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0.12% 하락했고요. 다우랑 S&P 500은 최고치 경신하면서 3대 지수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때문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물가 지표가 CPI, PPI는 이미 소비가 된 상황이고요. PCE, 연준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물가 지표가 곧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6월 금리 인하가 힘들 수도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조가 비둘기적에서 매파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 이 점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월 금리 인하 유지되고 아마 PC도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1선 이탈하지 않고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도 나쁘지 않게 출발하고 있는데 사실 변동폭을 좀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변동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젠슨왕 CEO,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진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보고요. 한미반도체는 52주 신고가 연일 경신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PCE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6월 금리 인하할 수 있고요. 연내 3차례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를 수 있으니까 PCE를 꼭 오늘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 제가 증시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제가 항상 매일 그어드리는 선입니다. 대형주나 증시에 통하는 선인데 보통 중소형주는 추세가 별로 안 통해요. 근데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의 지지라인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확대해 드렸을 때
동그라미 친 부분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고 21선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PC 이런 게 아니라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차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 나스닥, 다우 3대 지수죠. 잘 갈 것이다.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좋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뭐 좀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아래 꼬리 달리고 장중에 좀 빠지기도 했네요. 그러나 다시 대기 매수세 유입되면서 올라오면서 지금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선 동그라미 첫 번째입니다. 21선 두 번째, 세 번째 그어드리면 이렇게 가죠. 그리고 추세의 지지라인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지지라인들이 견고하게 유지 중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도 잘 가고요. 코스닥 보시면 지금 바이오나 반도체 너무 좋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죠. 자, 이렇게 되면 11선 추세 지지라인선 유지 중이죠. 21선 유지 중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900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잘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C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반도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괜찮아요. 21선 기준으로 잡고 눌릴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간 PPI와 CPI 지수 발표 이후로 잘 증시가 버텨왔고 이제 남은 것은 PCE 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있을 이 PCE 지수가 잘 나와야지 6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지금 당장의 반도체 관련주들 눌림목 매매 관련돼서 저희가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반도체 쪽으로의 전략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SK하이닉스가 18만 하이닉스를 만들어내면서 반도체주들 다시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이번 주 지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네, 반도체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조선, 해운, 반도체, 업종 하나하나에 미중 분쟁이 껴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중간에 지금 새우등 터진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요. 중국과의 어떤 비즈니스 관련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조금 관련된 이슈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국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엄청납니다. 그럼 거기서 가격 경쟁을 세계적으로 할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도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에 안착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가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82,300원 찍고 지금 82,100원, 200원 움직이고 있는데 9만 전자까지는 간다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9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85,000원 한번 찍은 다음에 박스권을 한 3개월 정도 그리다가 9만 전자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기 박스권이죠.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오를 수밖에 없다. 전고점이 79,800원인데 엔비디아 CEO가 직접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실적을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재료적으로 S급 재료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은 분명히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3월 28일에 이 완벽하게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오늘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이기고 있어요, 지금. 아까 코스피는 0.11%, 1~2% 상승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2%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2%도 급등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요. 절대 파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8만 5천 원 찍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가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오를 때 굉장히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 현대차 내가 본전에 팔았다. 2년, 3년 들고 있었는데 2%밖에 수익 못 봤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으니까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급도 볼게요. 수급 보시면 이 엔비디아 이슈 나왔을 때가 보시면 이날이죠. 3월 20일인데 제가 3월 20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3월 20일 세팅을 해보면 자,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3조입니다. 3조. 기간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1조 5천억입니다. 그럼 기관이랑 외국인 합쳐서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4조 5천억입니다.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개인 투자자는 다 던지고 있어요. 저번에 현대차 PBR 관련 이슈, 밸류 프로그램 이슈 나왔을 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개인들은 던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3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 3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 판단은 물론 본인이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보유할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만 5천 원 정도까지 갈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보면은 장중에 살짝 빠졌습니다. 17만 원대까지 살짝 빠졌다가 보시면 지금 18만 원대 오르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있어요. 중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가 5일선 위에 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무슨 말이죠? 5일선 기법 개념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5일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20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걸리겠죠. 바이오에도 수급이 몰릴 거고요. 뭐 2차 전지에도 수급이 잠시 몰릴 수 있고요. 수급이 분산될 때 잠시 11선 기준으로 눌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추후에 봤을 때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시면 너무나 좋은 흐름이죠. 한미반도체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다르게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주가가 11만 원입니다. 11선, 21선 부근인데 11만 원 눌릴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을 주도하는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들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5천 원까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SK하이닉스는 20만 원까지 가는 길들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관련된 전략들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로봇 섹터 짚어볼 텐데요. 이번 주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로 해서 다시금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주도 섹터로서 어떤 이 시장에 훈풍을 일으켰는데 다시금 좀 그러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기대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로봇 섹터 지금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로봇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sek터 너무 강하죠. 모멘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장에 지금 사람이 없어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요. 그래서 지금 진화한 AI 로봇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카페에 가더라도 서빙을 로봇이 하지 않던가요? 그런 세상이 왔다.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협동 로봇 관련된 이슈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든 이 자체 로봇이 이 복강경 수술도 보조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수술 때에도 로봇이 들어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동형 양팔 로봇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LG전자 부사장이 이걸 보더니 대단하다. 우리도 분발해야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좀 하나하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8,600억입니다. 시총이 좀 무겁습니다.
8,600억인데 지금 신규 상장 보시면 시가 55,500원 시작하고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리고 77,700원 고가 찍은 다음에 좀 빠졌는데 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신규 상장 흐름을 최근 한 2주 정도 주가 추이를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에 어느 정도 거래대금 1조 원 가까이 터트리면서 빵 올랐죠. 그 이후에 빠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신규 상장 흐름인데 자,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전고점 라인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전의 음봉 캔들 윗꼬리 전고점 라인이 76,000원, 그리고 신규 상장했을 때 전고점 라인이 77,000원인데 이 라인을 지금 터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오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 전략 잡아드리자면 지금 들어가시면 좀 타이트하고요. 이 라인 77,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된다. 좀 엔젤 로보틱스는 하나 잡아드리고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수술대에도 이제 투입 가능하다. 암 수술 투입 가능하다 했던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인데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림, 단기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파동 논리로 보면 2파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89,000원대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파동 논리로 보지 않고 박스권 논리로 봤을 때는 좀 저점 라인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낮아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단기 저항 라인 맞고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동 논리보다는 박스권 기법을 적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지 라인 그려봤을 때 동그라미 치 부분 이 라인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은 72,000원, 75,000원에서 72,000원 이 사이가 됩니다. 72,000원에서 75,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로봇 섹터들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흐름 짚어봤고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인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면밀한 차트 분석해주셨습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지켜보는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전력 설비 쪽 짚어볼 텐데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력 설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AI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전력 설비 관련된 상장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실적 논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AI 성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변압기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변압기 관련하면 재룡전기, 일진전기 있습니다. 요거 하나 관련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D현대일렉트릭 전력설비 대장주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할 때 대장주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전력 소비량 증가에 따른 전력망 투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실적도 좋아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관련주의 움직임, 변동폭이 커지면서 한 차례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재룡전기 가변 종목부터 좀 볼 텐데 자, 11선입니다. 이거 11선 기법 이용하면 우리가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단기 투자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저는 단기 투자 위주로 하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11선 기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 봤을 때 11선을 이탈하지 않죠. 자, 그러면 1파 이후에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11선 이탈하지 않으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2파를 먹자는 게 11선 기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11선 기법 하나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있는데 HD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니까 대장 하나 보고 전력 설비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장주죠. 대형주죠. 추세매매 기법 이용하셔야 됩니다. 추세매매 기법이 무엇이죠? 추세의 지지라인, 저점을 이으면 되죠. 근데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저점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점이. 자,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네모난 박스 선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추세의 지지라인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자, 이 선에 닿아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냐 봤을 때 16만 원이죠. 자, 이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주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추세 기법을 이용했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11선 매매 기법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1선 매매 기법이라는 건 단기 투자로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3월 20일에 공략했던 가온칩스 고가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어제 27%가량의 급등이 일주일 만에 나와줬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해주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27%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비결들 차트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네, 가온칩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20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반도체 너무 좋고 1파 이후에 박스권 그리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파 이후에 박스권을 그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 투자 기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1파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박스권을 그렸다는 것은 1파 이후에 눌리면서 박스권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2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을 되게 크게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 여러분들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온칩스 말고도 좋은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안에 급등을 하루 만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씩 방송 통해서 공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이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진격의 두산이라고 하죠.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우리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1등 몇 년 만에 실적을 사상 최대로 냈다. 근데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두산은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재료를 보면 A급, S급은 됩니다. 그러면 A급, S급이면 제가 2, 3파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5일 동안 무려 48%가 올랐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그러면 48% 가까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높은 자리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한 종목이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제가 방송 공략주로 충분히 입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 대량 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너무 좋다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 중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죠. 50, 20, 60, 120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평선 기준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혔죠. 가온칩스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다만 가온칩스는 박스권을 좀 많이 그렸다면 이 두산이라는 종목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11선 지지하고 바로 올랐죠. 자, 그러면 분명히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15만 원까지.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제가 아까 재룡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11선 기법 이용해서 15만 원 기준 잡고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 또 대형 이 종목의 움직임에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격의 두산이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선 매매 기법을 통해서 공략해볼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계속해서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삼성전자 외국인 집중 매수 상승장 선도입니다. 삼성전자가 8거래일 연속 강하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8만 전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 가능성과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슈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코스피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상승을 이끈 두 주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며칠간은 좀 그 흐름들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도 잡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하는 시장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의 이제 키 이슈인데 오늘 현재 시장이 이제 약보합,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까지 시장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이 어제부터 나오면서 약간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오늘의 시그널 종목이라든가 오후장 전략도 삼성전자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잠깐 여기 삼성전자를 잠깐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한번 여기 밑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2주 연속 사고 있고 기관들도 쭉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있고 가전, 핸드폰 이런 섹터가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볼 때 단순히 삼성전자, SK가 이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반도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전과 반도체가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판단한 것은 오늘의 시장은 반도체라기보다는 가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이닉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급이 기관이 3일 전부터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삼성전자의 대량 매수와는 다르게 어제부터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다. 반도체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하면 일단 시황 전체에 대한 판단에 미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의 키워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수급으로 들어오고 빠진지를 잘 보면서 나머지 시그널 종목도 우리가 관찰해보고 오후장 전략 그리고 다음 주에 매수할 종목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키워드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뜻하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외국인들이 어떤 동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바라보시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일지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종목은 SG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올해 당장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SG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야 될 이유가 또 있을까요? SG는 제가 이제 늘 그 방송에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하고 몰두하기보다는 남들이 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종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보면 아침에 오다 보니까 개나리와 피고 있고 그다음에 벚꽃은 아직 이 수도권에는 약간 싹이 트는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펴 있는 반도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새싹이 트고 올라오고 다음 주에 올라올 벚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피어날 종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SG는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21선에서 지금 반등할지 안 할지 새싹처럼 살짝 양봉으로 2일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확실하게 꽃이 피지 않았고 꽃이 필지 우리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역이다 하고 SG를 가져왔고요. SG가 생소한 분도 있으실 거고 제가 이제 화요일장에서 SG를 오늘의 특징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 오전 방송 보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가져왔는데 SG는 현재 SG 자회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도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금년 상반기부터 도로는 필요하니까
도로에 대한 실제 우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 뉴스가 나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다, 협상한다를 듣고 이미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꽃을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아직은 확 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꽃이 필지 잘 생각해서 들어가면 괜찮은 종목이다. 단 리스크는 확실하게 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필지 그 다음 주에 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 종목을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두었다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하게는 이 회사의 우리가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 요인과 수급 요인인데 재무제표는 2023년도에 이 회사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3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35억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다른 회사와 다르게 270% 되고 이 부채 비율이 작년에 뭐가 높았죠? 그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이 줄고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더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발생한 이유는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것들이 손실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금리가 높은 요인도 반영되는데 이걸 역으로 금년에 해석해 보면 금년에 뭐가 일어나죠?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게 다 주류적인 판세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도 될 수 있다. 따라서 2024년도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32억으로 늘어나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가 매출액인데 이 레베뉴 섹터에서 작년도 800억 매출에서 1,500억으로 약 95% 정도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측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건설 소형주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추정한 걸로 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 봤지 않습니까? 서로 이 우크라이나의 도로 재건 사업이라든가 금리 인하 부분이라든가를 반영됐을 때 이 회사는 호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러면 과거에 히림이라든가 데모, SY 스텔텍 이걸 연상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새로이 떠오른 게 SG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보통 때를 많이 타서 시키면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물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이 등장한 게 요 SG입니다. SG는 잘 보시면 ESG도 제가 이때 이날 잘 보시면 이때 그 화요일 방송에서 특징주를 설명을 드렸고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제가 소개한 위치까지 딱 선이 동일하죠. 요 지금 보이는 선까지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인데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오늘 마감하지 않고 올라선다면 종가 무렵에서 그 5일선 올라서는 게 제일 좋고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현재 가격이 2,175원인데 2,20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 그럼 여러분의 포트에 담으시는 게 아마 상승률 측면에서는 높겠고 여러분이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높게 떼야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이 종목은 한번 튀면 빨리 오를 수 있고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요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주말에 국제 뉴스가 주말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차의 차이도 있고 그때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매수하면 늦기 때문에 일부 오늘 2,200원을 돌파해서 마감한다. 그러면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시그널 종목으로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 꽃을 피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SG가 지금 당장에 봐야 될 이슈들 그리고 이유들 저희가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다시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8만 전자를 넘기면서 8만 5천 원 그 너머에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보유 중이신 분들 혹은 보유를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거는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은 저 PBR일 때 소개시켜드려 수익을 냈고 삼성전자는 수익을 못 냈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쯤에 약간 상승했을 때 시그널이 들어와서 수급이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렸는데 한 2주간 쉰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이 뭐죠?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오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좋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고 가전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한 CXL, HBM 쪽의 추격
또 이거 외에도 가전 쪽에도 이 추격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섹터가 움직이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사업부가 있고 가전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다르게 가전과 반도체의 양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 지금 오늘 SK하이닉스가 쉴 때도 오르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빠진 수급이 삼성전자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오늘의 최고점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크게 리스크 없이 투자하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가 좋은데 사실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때 조금 물리셨어도 사셨어야 되는데 늦으셨더라도 소량은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리스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어제 싱가포르에서 삼성전자가 TV 가전 신제품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이제 AI TV라고 소개했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와 AI TV를 엮어서 계속 신제품, 또 신가전제품, 신반도체 뭐 이런 영역으로 지금 어떤 확대 전략을 쓰고 있다. 익스펜션 스트래티지를 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다르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여러분의 관심 섹터에 넣었을 때 가장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7만 전자, 8만 전자 하지만 우리가 크게 오르지는 않죠. 2%에도 빠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반도체주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섹터별 내에서도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계좌를 보시면 내 계좌에는 반도체가 올랐다는데 안 올랐네. 오히려 마이너스네.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징랜드 같은 좋은 주식 있잖아요. 네오셈 좋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계좌에 갖고 계시다면 이미 마이너스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에만 주목하기 때문이고 오늘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섹터다. 하나는 반도체가 있고 하나는 가전이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고 오늘의 시그널은 삼성전자의 가전 쪽이다라는 의미에서 삼성전자를 가져왔으니까 삼성전자를 주목해 보시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적정한 시기에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에는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조금씩 삼성전자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들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가전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가전 쪽의 모멘텀이 부각됐다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는 언제 사도 괜찮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화인 서키트 짚어볼 텐데요. PCB 관련해서 엮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시세는 나오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장에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화인 서키트 앞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흐름을요? 네, 화인 서키트를 이제 오늘 시그널을 가져온 이유는 이 종목 하나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 오늘의 흐름이 이제 가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을 좀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먼저 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가 PCB 업체인데요. PCB가 뭐냐면 Printed Circuit Board라고 그래서 우리 연쇄회로 기판입니다. 이 연쇄회로 기판은 이제 사람의 신경이랑 비슷해서 각종 소형 가전제품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핸드폰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자동차 얘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건 필수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각종 가전제품이 돌아갈 수가 없고 핸드폰도 작동될 수가 없는데 이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급등을 했고 또 이제 더구전자를 보겠습니다. 더구전자를 보게 되면 현재 몇 프로 올라가고 있죠? 현재 16%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구전자가 오른 이유는 이제 PCB가 아니고 이 역시도 어떤 정밀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과 관련된 핸드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정밀 부품인데 오늘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모두의 삼성전자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AI TV를 출시했다 하고 싱가포르에 소개하는 등 새로운 가전의 신제품들을 계속 연이어 출시하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삼성전자 가전, 핸드폰과 관련된 종목들이다. 그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 더구전자였기 때문에 화인 서키트를 가져온 이유는 그중에 좀 덜 오른 종목, 또 아직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상승의 탄력성이 좀 큰 종목으로 가져와갔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차트상을 보게 되면 현재 일봉상으로도 저점에 있고 우리 주봉상으로도 완전 바닥이죠. 완전 싹 누워 있죠. 굉장히 기고 있다는 얘기는 기고 있는데 주봉상이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서 그죠? 매물이 나왔고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에는 이미 오래전에 작년 말부터 이 화인 서키트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아직 상승 모멘텀을 받지 않았는데 오늘에서야 삼성전자의 가전, PCB 영역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럼 이 화인 서키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인 서키트는 작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한 3년간 평균적인
600억대의 매출과 평균적인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탄탄하게 기록하는 회사고요. 부채 비율도 100% 내외라서 딱히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에너지 매매인데, 에너지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수요죠, 수요 디맨드.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요를 봐야 되는데 기관은 움직이지 않지만 외국인이 소량씩 매수하다가 오늘 금요일 날 오전장에 15,000주 가까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급과 재무 구조가 좋고 우리 PCB, 삼성전자의 가전이라는 상승의 이슈가 나왔다. 즉 세 가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화인 서킷의 위치가 좋고, 차트상으로 다시 보더라도 현재 위치가 절대 높은 위치가 아니고 물려도, 아까 삼성전자가 물렸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물려도 좋은 위치다라는 게 화인 서킷이고요. 화인 서킷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가장 최대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대주주의 물량이 83%나 되고 유통 물량이 17%로 아주 작아서 이게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수급이 확 들어오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 하루아침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올랐던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전년도 12월에도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냥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랐죠. 이 대량 거래량이라는 것이 화인 서킷 기준에서 대량이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극히 작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만 들어와도 상승 모멘텀의 이슈가 있을 때 적어도 2일간은 상승하다는 것을 우리가 차트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12월에 한번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1월에 한번 쭉 올랐죠. 이제 다시 오를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평선이 다 결집을 해서 오늘 5일, 오늘 양봉이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오면서 우리 다음 주 차트는 항상 후행성이기 때문에 다음 차트를 예견해 보면 다음 주에는 5일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화인 서킷은 지금 위치에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시그널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또 SG, 화인 서킷은 오늘 공략주라고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셔도 괜찮은 종목인데 잘 참고하셔서 관심 넣어주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시그널 종목으로 화인 서킷 짚어봤고요. 삼성전자의 이 가전적 모멘텀이 부각을 받았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일 뿐만이 아니라 물량을 봤을 때도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시그널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고요.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들어보고요. 오후장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가지 종목만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공략해야 될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그 가전 섹터에 주목하자 그랬고, 이오테크닉스, 더구전자, 화인 서킷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가전 신제품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이 관련된 회사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FPCB, 즉 이것도 연성회로 기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화인 서킷과 동종 업종인데 그 회사보다 좀 더 우량하고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계성도 훨씬 높다. 그리고 또 현재 주가 가치가 14,48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 가치가 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공략주를 가져왔고요. 앞에 공략주도 좋지만 이 종목이 더 좋은 이유는 우리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작년도에 삼성 관련된 회사들이 반도체 영향으로 흑자를 많이 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플렉스는 273억의 순이익도 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0억 정도 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2024년도는 영업이익이 400억 가까이, 2배 가까이 상승한다고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나 먼 1년 말을 24년도 말이 아니라 1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지금 한 900% 전년 동기 대비
900% 상승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어떤 핸드폰, 모바일이라든가 AI가 들어간 많은 그 회로 기판이 필요한 그 신경이 필요한 영역에 삼성전자의 어떤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1사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 1사분기 추정치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2배가 올라갈 종목이 현재 위치상에 저평가되어 있다, 낮다. 그러면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현재부터 어떻습니까? 이 종목이 불과 2월 달에 전달에 22,000원까지 가던 게 지금 14,000원 한 60%, 7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다 그렸죠. 여러분들 이제 사실 때 이게 싸다고 해서 이 정도에 사신 분들은 다 물렸을 겁니다. 이 정도에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음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이 음봉에서 많이 물리셨을 텐데 지금 사시면 전혀 절대 손해 구간이 아니죠. 물론 이제 당장 월요일 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 위치는 나쁘지 않다. 주가 가치가 시장 실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잘 보시면 2024년도 추정이 맞다고 치면 이 회사의 퍼는 7.63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시장 가치가 회사의 이익 가치가 많이 회사의 주식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지지 않고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3월 26일 화요일부터 25일부터군요. 월요일부터 매수를 했고 수요일만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목금 오늘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실적을 많이 내고 있구나. 또 삼성전자의 가전 확대 전략에 이 회사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공략주 세 종목과 인터플러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관련된 종목을 쭉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수급 즉 에너지가 들어온 종목으로 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빠진 종목은 아무리 좋더라도 회사가 실적이 좋아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고 회사의 가치는 이제 예상 퍼가 7.6으로 예상된 만큼 시장에서 가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치에 주목하는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략주를 가져왔고 오늘 삼성전자의 키워드 삼성 가전에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인터플러스를 가져왔으니까 매수하시되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인 점을 감안해서 오후 3시 이후에 가능하면 3시 20분 전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만약 추천 후에 다음날 종가가 1% 하락하면 그때 매도하셔도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종목은 뭐 매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홀딩하셔도 될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오늘 오후장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현재의 상황이 현재 강보합, 약보합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약보합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중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크게 요동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오후장에는 크게 뭐 변동 없이 한 3시 이후에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매수나 매도를 해서 포지셔닝 전략을 잡으시고 오늘 추천드린 인터플렉스 포함해서 SG 이 두 종목 다 같이 잘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뇌동매매는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장을 끝내 관전하시고 인터플렉스 SG 매수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가전 부분이 주목을 받는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들 짚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 인터플렉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반도체와 로봇 전력 설비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 역시나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상승장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은 두산을,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인터플렉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